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정시원서가 오늘 마감된 대학들이 있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공주교대, 진주교대 이 대학들인데요. 오늘 원서 접수 마감한 대학들의 경쟁률은 대체로 작년에 비해 올라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국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의 경쟁률이 모두 작년보다 올랐어요. 그럼 건국대부터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올해 정시 경쟁률은 6.92대 1로 작년에 비해서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모두 다 경쟁률이 하락했는데 하락폭은 다군, 나군, 가군 순으로 컸어요. 올해 건국대가 정시 원서 접수 일정을 하루 앞당기면서 경쟁 대학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그 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요. 가군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였고 나군에선 지리학과, 다군에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였습니다. 다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군 특성상 경쟁률이 무려 42대 1이었죠. 전반적으로 건국대의 경우에 경쟁률이 하락하는 학과들이 많았지만 이 세 개 학과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높아진 곳은 작년 3.85대 1에서 올해 7대 1로 높아진 나군의 교육공학과인데요. 마감 직전 경쟁률 같은 것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특징이 없었는데도 막판에 학생들의 지원이 꽤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가군에서는 기술경영학과, 나군에서는 부동산학과였어요. 건국대 인문계열은 가군 모집 단위 수가 많지 않죠. 반대로 나군에는 다양한 학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가군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가장 크게 낮아진 곳은 철학과로 3.3 정도의 하락이 있었어요.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던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같은 곳의 경쟁률의 하락폭이 올해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가군에선 물리학과, 나군에선 수학과, 다군에서는 시스템생명공학과였습니다. 다군 선발하는 학과들은 시스템생명공학과 외에도 모두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이 세 개 학과의 경우에는요, 마감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경쟁률이 각 군에서 가장 높았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마감 직전에 발표한 경쟁률이 미달인 경우에 학생들이 마구 몰려들어가지고 경쟁률이 치솟는 경우도 있는데 건대의 경우에는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인 경우가 없었고요. 처음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 끝까지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 전기전자, 나군 생명과학 특성, 다군 줄기세포 재생공학과였어요. 하지만 낮았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3.5대 1 이상이었던 거니까 입시 결과가 낮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경쟁률은 작년과 큰 차이 없이 아주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체 경쟁률이 4.67대 1로 작년 대비 0.04 정도 오른 거에 불과하죠. 아까 건국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2 가까이 낮게 나오는데요. 그건 경희대가 다군에서는 선발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가나군 모집 단위의 경쟁률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인문계열부터 보면요. 인문계열은 대부분 가군에서 선발하고 나군에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국제학과, 건축인문, 한의인문 이렇게 세 곳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가군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글로벌 호스피털리티 관광으로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가군의 사회과학 광역 모집 단위 역시 경쟁률이 6.45대 1로 매우 높은 편이었어요. 이렇게 신설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좀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심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캠과 국제캠이 나눠져 있죠. 인문계열에서는 전반적으로 서울 캠퍼스의 경쟁률이 국제캠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국제캠 중에서는 스페인어학과, 프랑스어학과 경쟁률이 4.76대 1로 높았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은 간호학과,
나구는 건축학과였는데 경쟁률이 3대1이 채 되지 않았었죠. 이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경쟁률이 3대1 이상이었어요. 이 두 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학과들인데 올해 경희대가 이 두 학과처럼 인문, 자연 따로 선발하는 학과의 교차 지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계열 중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이 가군에서는 ICT 광역과 화학과였고요. 5.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나군에서는 의예과의 경쟁률이 6.64대 1로 높았어요. 경희대 의예과의 경쟁률은 항상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도 인문계열처럼 올해 신설된 ICT 광역의 경쟁률이 높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군에서는 의예과, 약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이 중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는 마감의 직전 발표했던 경쟁률이 1대1 미만이었던 곳으로 마지막에 경쟁률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학과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모두 수학과였어요. 가구는 서울캠에 위치한 수학과, 나구는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응용수학과였죠. 응용수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도 경쟁률이 2.88대 1로 3대 1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식물환경, 신소재, 약과학, 한약학과 이런 곳들의 경쟁률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다른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 변화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대학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쟁률은 작년 대비 0.55 오른 4.19대 1이었습니다. 이 경쟁률 상승은 올해 신설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이끌었습니다. 일반 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0.2 정도 오른 3.92대 1이었는데요. 교과 우수자는 일반 전형보다도 경쟁률이 높아서 5.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신까지 같이 평가하는 거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마감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경쟁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몰려든 거예요.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마감 직전에 발표한 경쟁률이 0.33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쟁률은 12.17대 1로 가장 높았어요. 이렇게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미달이었던 학과들이 교과 우수자 전형에만 무려 18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이 학과들의 경쟁률이 대체로 막판에 크게 올랐어요. 인문계열 교과 우수자 전형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중어중문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요. 일반 전형 중에서는 한국사학과 경쟁률이 7.33대 1로 높고 작년에 비해서도 경쟁률이 가장 크게 오른 학과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사학과로 2.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통계학과가 2.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이렇게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인 곳은 일반 전형의 국어 국문까지 해서 총 3개 모집단위 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전형에서만 7개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었는데 그 학과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연계열학과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일반 전형은 데이터과학과였어요. 마감 직전 경쟁률이 0.77대 1이었던 곳이었고요. 두 번째로 높았던 생명공학부 역시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인 곳이었죠. 교과 우수자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공생명공학과 최종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마감 직전에 발표한 경쟁률이 미달이었던 곳이에요. 내일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 직전에 발표하는 경쟁률이 미달인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달이라고 마구 지원하면 경쟁률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 전형 중에서 사이버 국방학과는 좀 달랐습니다.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미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경쟁률이 1.71대 1로 낮았어요. 면접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최근 군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학과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입시 결과가 낮은 편이었어요.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환경생태공학부의 경쟁률이 3대 1로 가장 낮았어요. 그리고 작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반도체공학과였고 두 번째로 크게 하락한 곳은 차세대 통신학과였는데요. 올해 다른 대학들에도 첨단학과들이 많이 개설되었는데 그런 영향이 일부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해도 최종 경쟁률이 반도체공은 3.8대 1, 차세대 통신은 4.7대 1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경쟁률이 작년과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일반 전형은 지원 인원이 무려 1,500명이나 늘어서 경쟁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률 상승은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이 이끌었습니다. 먼저 경쟁률 변화가 크지 않았던 지역균형 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인문계열 4개 학과의 경쟁률은 인류학과, 정치외교학부, 인문계열, 경제학과 순으로 높았습니다. 작년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정치외교학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인문계열이나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고려대처럼 갑자기 경쟁률이 확 치솟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연계열은 올해 신설된 첨단융합학부의 경쟁률이 3.7대 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가 의예과, 치의학과, 공과대학 광역, 약학계열 순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연계열 직윤 학과들 경쟁률이 모두 3대 1 미만이었거든요.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대 1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낮았었는데 올해는 모든 학과의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일반 전형 중에서 인문계열의 경쟁률이 높은 곳 탑3는 인류학과, 불어교육과, 소비자학이었습니다. 인류학과, 불어교육과는 수시에서 2월 된 인원 딱 한 명만을 선발하는 곳인데 3시 경쟁률 발표 당시에 이미 경쟁률이 12대 1, 11대 1 이렇게 높은 학과였고요. 반대로 소비자학 전공은 마지막 경쟁률 발표 당시에 1.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이었는데 최종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건 경제학부, 경영대학, 인문계열 순이었죠. 경제학부만 유일하게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이 세 곳 모두 모집 인원이 50명 이상으로 대규모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연계열은 2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랐는데요. 올해부터 서울대가 과학탐구 원원조합도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예고되었던 어떤 경쟁률 상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천문학 전공의 경쟁률이 9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가장 크게 경쟁률이 올라간 곳이기도 해요. 이 천문학과 뒤를 원자핵공학과, 통계학과가 이었고요. 이 세 곳의 경쟁률은 무려 8대 1 이상이었습니다. 작년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간호학과였고요. 여기에 경쟁률이 3.7대 1이었는데 그것과 크게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건 학생 간의 점수 차이, 그 간격이 매우 촘촘해졌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교과평가에 따른 변수가 작년에 비해서도 더 작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자연계열학과 중에서 단 2곳만이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예과와 치의학과였어요. 의예과는 작년 3.2대 1에서 3대 1로 하락했고요. 치의학과는 4.27대 1에서 올해 3.67대 1로 하락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되는 곳이 5곳이나 있었는데요. 올해는 3대 1 미만인 곳도 없습니다. 경쟁률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 세 곳 의예과, 치의학과, 화학교육과를 제외하면 모두 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연세대인데요. 연세대 경쟁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지원 인원이 무려 2,000명가량이나 늘어서 경쟁률이 4.62대 1로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연세대와 서울대가 하루 먼저 원서 접수하고 고려대는 하루 늦게 원서 접수를 마감했었는데요. 올해는 고대도 똑같은 날짜에 마감하는 것도 어떤 경쟁률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식품영양학과였어요. 그 다음이 도거동문, 아동가족 순이었죠.
이곳들은 막판에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 학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판에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다고 해서 입시 결과가 작년보다 확 높아지거나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판에 크게 몰린 학생들은 다소 낮은 성적으로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판에 몰린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중어중문학과였고요. 두 번째는 간호학과, 세 번째는 사회학과, 그리고 철학과였습니다. 이 네 곳의 경쟁률만 3대1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하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경쟁률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도시공학과로 무려 경쟁률이 1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이었던 곳이죠. 0.64대 1로 마감 직전 경쟁률이 가장 낮았어요. 자연계열 학과 중에서 도시공이랑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 이 두 곳이 미달이었는데요. 0.97대 1로 1대1 가까웠던 사회환경보다는 도시공 쪽으로 학생들의 쏠림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회환경 시스템공 같은 경우에는요. 최종 경쟁률이 평균보다도 더 낮은 4대 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도 경쟁률이 높았던 식품영양의 경쟁률이 높았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공의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아까 고대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첨단학과가 개설되어서 경쟁률이 좀 낮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연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런 첨단학과들 사이의 선호도는 고대보다 연대가 더 높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쟁률이 반대로 낮은 곳은 의예과, 산업공학과, 화학과 순이었고요. 작년 대비 경쟁률의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실내건축학과였습니다. 작년에는 경쟁률이 3대 1이 채 안 되는 곳이 7곳이나 있었는데 올해 연대 자연계열에는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죠. 또 자연계열학과 중에서 단 4곳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원서 마감한 5개 대학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교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 공주교대랑 진주교대가 원서를 마감했죠. 이 두 대학의 경쟁률은 1.06씩 똑같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최근 교대의 입시 결과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성적으로 교대에 합격하는 케이스 같은 것들이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게 교대의 경쟁률의 상승을 오히려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요. 아마 내일 마감되는 교대들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월 5일 원서 마감한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만 오늘 경쟁률을 살펴봤지만 이 경쟁률이 높다, 낮다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좀 더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저희 진학사 점수 공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거겠죠. 서비스는 지금부터 이용하실 수 있고요. 1월 7일 이후부터는 전공 리포트를 무료로 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서 합격 가능성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내용은 마치고요. 내일 마감되는 대학들도 있죠. 그 대학들도 경쟁률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내일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